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63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내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없는 건강한 총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임직할 때 서약했던 임직 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르게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63번째 강의는 권징절의 제9장 제84조 소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4조는 소원의 정의와 대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84조에 의하면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해 후 그 해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에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은 보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치리에 관할하에 있는 회원들이 관할 치리에 대하여 공정한 행정권 행사, 즉 부당한 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정당한 처결을 촉구하는 양심 자유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정치란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 자유 원리를 그 바탕으로 하는 기본 교권과 교회 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 교권에 대하여 동등과 형평과 상호 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따라서 교회 자유 원리를 짓밟는 양심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이고 양심 자유 원리를 짓밟는 교회 자유도 똑같이 횡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원리는 본질상 동일합니다. 양심 자유 원리란 개인의 자유 원리요, 교회 자유 원리란 양심 자유권을 가진 개인의 무리,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무리의 자유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 자유 원리에 따르는 권리, 즉 말하자면 고소권, 소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란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교회의 치리권, 즉 재판권, 행정권을 시인하고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개인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치리의 불결정이나 결정에 직접 지배를 받는 모든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회 관할하에 있는 교인만이 그 당회의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소원권이 있고 노회 관할하에 있는 노회원만이 그 노회의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서 소원권이 있고 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원권이
양심 자유 원리에 근거하는 이상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부당한 억압을 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당당한 소원인이 되어서 소원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수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지리 교권에 의해서 당하는 부당한 멸시와 굴욕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다른 분들이 다 느끼지 못하는 일에 왜 나 홀로 괴로워하는지 자신의 일을 반성하면서 깊이 살펴서 권리를 부르짖으면서 도리어 치리회를 괴롭게 하며 화평을 깨는 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권리 행사보다는 차라리 내가 참고 용납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도 명심하고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소원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해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해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서 변경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폐해 후 재판국 결정에 대한 소원도 할 수가 있는데 폐해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국원만이 소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원 제출 시 하회 결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재판국에서 행정사건에 대하여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참여한 회원 혹은 국원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고 권징조례 제9장 8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사건 외에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 질의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에 3분의 1이 연명해서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고 권징조례 제9장 8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원이 상회에 수리되었을 때는 하회가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올려보내지 않으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고 기록과 서류를 원래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합니다. 즉 하회의 결정이 보류된다고 권징조례 제9장 9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원고나 피고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행정사건 처결에 대한 불복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치리의 관할하에 있는 교인 중 아무라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당해의 이명증서 발급 관계사건이라든지 공동의 소집이나 불소집 관계사건, 또 회록을 낭독 없이 채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당시에 참석한 3분의 1 이상이 연명 날인해서 소원하면 상회의 결정이 나기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식에 적합한 소원은 상해가 불가불을 듣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원의 대상인 치리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고 정치 제8장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치리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관할 치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고난이 본회와 동일한 각급 재판국이 본회 폐회 후에 그 해를 대리하여 결정하는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재판국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이상 행정권을 행사한 그 재판국이 속한 관할 치리회가 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법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였으니까 결국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한 재판권 이외의 모든 사건이 다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사건이라는 것은 범죄에 따른 책벌을 구하는 안건이고 소원의 대상인 행정사건이라는 것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관할의 책임 이행을 구하는 안건이고 혹은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합법적인 변경을 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책벌을 구하는 사건은 모두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관할 치리회로 하여금 결정의 촉구 그리고 그 취소나 변경 등 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사건이 바로 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치리회가 소원장을 받아서 시벌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시벌을 요구한 원고가 없는데도 시벌을 했으니까 불법입니다. 서로 치리회가 시벌할 필요가 있어서 시벌하려 할지라도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또 기소이혼을 원고를 삼아야 하는 법인데 그런 가결도 없이 또 맡긴 것도 없는데 재판국이 임의로 시벌을 했다면 이것은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소원이라는 것은 소속 치리회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 취소 혹은 변경해달라고 차상급회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 불이행 시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이명청원은 당회가 전권으로 발급하는데 이유가 있을 때에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이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명을 청원했을 때, 두 번째, 시벌 중일 때. 시벌 중일 때는 혹시 시벌 사유를 기록한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지를 밝히지 않을 때. 네 번째, 이단으로 가고자 할 때. 다섯 번째는 재판의 계류 중일 때는 이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회의 결정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는 소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피소된 치리회에 소속된 회원이라 해야 되고 시벌 중에 있거나 안건 심의에 불참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소원의 대상은
소원자가 소속한 치리의 행정사건과 재판국 결정이라도 재판 절차 등의 행정사건은 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기로 선언을 하면 상해가 소원을 결정할 때까지 재판국의 결정은 중지가 됩니다. 다음 소원 통지서나 소원장이나 소원 이후 설명서는 저의 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제85조는 소원의 기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85조 사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가로하고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잊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을 한다. 그 회 서기는 상해 정기의 개의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서류 일체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원 제출의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해 결정 후 10일 이내로 본회 서기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서기가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소원 통지서를 접수한 본회 서기는 접수된 소원 서류가 불법 문서이면은 부전해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즉 반려하는 이유를 붙여서 반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회 서기는 회록과 소원 통지서와 소원 이유서 등 관계 일체의 문부를 상해 정기의 개의 다음 날까지 상해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해 결정 후 10일 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원권과 3분의 1 이상의 특권은 하해 결정 후 10일 안에 행사할 수 있고 10일이 지나가면 동소원권은 소멸되고 하회의 결정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만일 이 소원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도 없다고 하면 특히 3분의 1 이상의 특권 등을 생각할 때 하회의 결정이 항상 유동적인 것이 되어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도 권위도 없고 질서 유지도 할 수 없어서 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양심 자유 원리가 교회 자유 원리를 유린하는 결과이고 결코 상호 견제하는 장로의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이 결정 후 10일 안에라고 이를 제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소원 대상이 아닌, 즉 행정사건이 아니고 재판국에 위탁하고 패한 후 그 재판국에서 판결한 고소권 등을 가지고 소원 통지서와 소원 이유서 등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치리의 서기는 마땅히 반려하는 이유를 부전해서 반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원 이유서에는 관할 하회의 서기가 역시 반려 이유를 부전하여 반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관할 하회의 서기는 법정 기일 내에 소원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가 제출되면 접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원 이유에 대한 심리권은 관할 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해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원 대상이 아닌 사건을 소원했을 경우에도 당사자인 하회의 반려보다는 상회의 반려가 건덕상 유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접수하고 나면
상해 계이길 내에 관계 문서를 송달해야 되고, 더욱이 그 소원이 참석해온 3분의 1 이상의 소원일 때에는 관계 결의를 보류하거나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 10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하의 결정 후 10일 이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논란되는 일을 보게 되는데, 결정 후 10일이란 결정 당일로부터 셈하면 11일이 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1월 1일에 결정한 일은 그 후 10일까지이니까 1월 2일부터 셈해서 10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일까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헌법은 법률행위나 권리행사를 위하여 그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기간을 공동의회에 관한 법규 외에는 일률적으로 온전한 10일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제10장 제9조에서는 임시노회가 소집될 경우에 회의할 안건과 해임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일 선기란 개회일까지 11일이 됩니다. 1일 선기란 말은 개회 당일이 아니고 그 전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정치 제11장 5조에서는 대회를 임시회로 소집할 경우 개회 10일 선기하여 라고 역시 동일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징조례 제9장 96조를 보면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도 역시 판결 후 10일 이내 이렇게 동일하게 후 1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판결 당일까지는 11일로서 온전한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후 10일이나 10일 선기는 같은 말입니다. 후와 선기라는 말의 의기를 무시하고 당일까지 10일이라고 해석해서 후 9일 혹은 9일 선기로 상소권이나 소원권이 소멸되었다고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상해 다음 정기의 개이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항과 같이 하해 결정 후 10일 내로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를 그 회에 제출한 소원인은 또한 상회 그 다음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제9장 8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5조에는 피소원자된 하회 서기는 상해 정기의 개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해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원인이 상회에 관계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해 그 다음 정기의 개 다음 날 아니고 피소원자된 하회에서 상회의 관계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해 정기의 개의 다음 날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에서는 피소 하회를 통해서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 및 기타 그 안건 관계 서류 일체를 상해 정기의 개이길 내에 접수를 해놓고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와 소원 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서 심리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원인이 그 다음 정기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원인이 하회보다 먼저 상회에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때에 그 다음 정기의 개이길까지 소원인이 관계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권징조례 9장 97조에 준거하여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 그 소원권은 취하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하회의 결정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소하회의 문서 제출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상해 개회 2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소원인의 주장대로 부당한 불이익 조처를 내렸을 경우 소원인의 소원 통지서가 소원의 대상이 된 하회로 하여금 사건이 상해로 올라가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이를 시정케 하는 간접적인 촉구 기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상해로 하여금 피소된 하회가 상해에 제출할 소원에 관계된 하회의 문서 제출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하여서 건진조례 9장 93조에 의한 쌍방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케 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신속히 할 수 있어야만 그 치례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서 소원인이 당한 권리 침해에서 소원인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회의 처분이 서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소원인의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속한 확정을 위해서라도 피소원자된 하회의 관계문서 제출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소원자나 피소원자 된 하회가 상해 문서 제출하는 기간을 똑같이 상해 정기의 개회 2일까지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소원자로 하여금 상해 관계문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상해 개회 정기의 2일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정기의 개회 2일까지로서 피소원자 된 하회보다 완전한 한 회기를 더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교회 자유 원리로 말미암는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를 상대로 1인이나 혹 1인 이상이 양심 자유 원리를 따라서 쟁송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 소원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같이 피소원 하회보다 한 회기 동안의 기간을 더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원자가 피소원자와 같이 상해 개회 2일까지 관계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속결을 원해서 속히 제출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6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